네, 우리 랩너트들 오늘은 인턴십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과학 분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오늘 인턴십 진행해 주실 분은 과학 경영학 박사님이시고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행정국에서 국장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집사님이세요. 세계 랩넌트 대회 가면 그 랩넌트 엑스포 있잖아요. 부스 행사하는 거. 그때 과학기술 분야 부스 전체를 맡아서 인턴십도 하셨고 또 많은 랩넌트들 앞에 이런 증인으로 서 계신 분이에요.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모두 다 환영의 박수로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조형래 안수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같은 교회지만 교회가 너무 커서 우리 랩런트들을 잘 못 봤는데 오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과학기술 분야와 제가 받은 언약과 하나님이 현장에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전달할 텐데, 어, 준비한 내용이 너무 어려울까 봐 PPT로 영상이랑 같이 좀 준비를 했는데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상 하고 보니까 정리하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 위주로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은혜가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소개는 해주셨으니까 그 자료를 띄워드리고 제가 설명하면서 진행할게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울 텐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더 드리고요.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었죠. 예, 과학기술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랩런트들이 중요하게 현장의 흐름과 또 제가 있는 현장의 언약을 전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코로나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데요. 전쟁, 재앙, 이런 가난, 질병, 고통, 중독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3단체가 이런 흐름 속에서 중요한 명상과 영적 세계를 에, 통해서 많은 것을 뺏어가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우리 미디어, TV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또 일으키고 있죠.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중을 하는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지금 에너지부터 뭐 영어로 돼 있는데요. 영어 우리 랩런스들 요즘 잘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가죠. 제일 끝에 보면 이제 우주 시대로 점점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전기 자동차도 나오고 이제 막 이런 운송 수단도 뭐 변화되는데 점점 이렇게 기술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들과 미래가 펼쳐지는 거죠. 우리 2030, 2080 시대에는 우주까지도 정복하는 랩런트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기계와 사물들이 하게 되고 인공지능 들어봤죠? AI.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이 컴퓨터가 로봇이 되고 이런 실제 컴퓨터 자체가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해서 많은 것들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죠. 이제 이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DNA 알죠? 인간이 가진 유전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인간이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막 정보를 유전 정보를 바꿔서 막 치료를 하는 시대고요. 메타버스 알겠지만 우리 가상 현실이죠. 진짜 현실과 게임 세계와 가상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랩런트들이 이것 미디어와 가상 세계에 그런 중독이 되기도 하죠.
앞으로 지구촌 1시간 시대로 된다고 해요. 그래서 1시간 만에 서울에서 미국, 뭐 뉴욕, 아프리카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발명이 되고 인제 곧 이런 것들이 운행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인공지능은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고 뇌를 연결시켜서 이제 뇌가 좀 어려운 분들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거나 이렇게 뭐 많이 다쳐서 움직이기 힘든 분들은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테슬라봇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테슬라 알죠? 전기 자동차 유명한 회사인데 로봇이 인제 실제 인간이 로봇을 고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뭐 대충 키는 170이고 몸무게는 56 킬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인간처럼 만들어서 인간의 업무를 대체할 로봇을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영화에서 많이 본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심각한 인간의 문제가 있는데 인제 뭐 "이게 나쁘다. 맞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찬성 반대가 있어요. "더 좋아질 것이다. 더 많은 세상이 이로운 일이 많아질 것. 아니다. 인간이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일이 막 이렇게 논쟁이 많죠. 앞으로 직업은 이런 AI나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인제 지금 있는 직업들이 거의 다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새로운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과학기술은 아주 좋은 역할도 많이 해요. 정말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많이 쓰이기도 하죠. 불치병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해결을 하고. 인제 이거는 과학기술은 또 첨단 엄청나게 화려하고 높은 기술도 있지만 아프리카 같으나 개발도상국이나 어려운 나라에는 거기에 적절하게 쓰이는 과학기술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미 있는 물건과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봤듯이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이 사단의 망대를 세워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면서 이런 기억을 뭐 두뇌를 교환한다든지 생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기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굉장히 하나님의 영역을 대체하고 침범하는 바벨탑 같은 그런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엘먼트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바벨탑 현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어 기술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 전문인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의 영화인데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이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인공지능과 사람처럼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거기서 막 치유를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죽은 사람도 인제 기억을 저장해서 죽은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는 이런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인제 노래도 바둑도 공부도 어떤 것도 AI가 더 인간보다 잘할 수 있는 막 영역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챗GPT라고 들어봤죠? 인간이 인제 대화를 하면서 묻고 질문하는 거에 막 이게 더 발달을 해서 인제 인공지능이 시험도 볼 수가 있고 의사 면허를 딸 수도 있고 뭐 자동차 시험도 통과가 될 수가 있고 뭐 박사 학위를 딸 수가 있고 인간이 이 로봇 이 AI로 글을 쓸 수도 있고 음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이 오게 된 거죠. 성경에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최초로 두발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창세기 4 장에 나오는데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전쟁이 먼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 구리와 쇠로 인간이 가장 처음 한 것은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기술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에 멸망시키고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스스로 인간을 기술이 발전하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인간이 꼭대기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기술을 계속 개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영적 문제와 많은 중독과 무능과 물질 만능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인간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세 가지 뜰을 회복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렘넌트를 부르고자 하고 있어요. 앞으로 뭐 이런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 문제, 수많은 지구상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점점 더 인제 지구가 더워지죠. 이 기후 변화나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정말 많은 국가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농업을 발전시킨다든지 식량이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보존시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사능 뭐 핵 분열이나 핵이 이렇게 누출되면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인간의 생존에 위협받는 시대가 됐고 결국에는 인간은 인제 우주나 새로운 영역을 찾아서 막 지구 밖을 벗어나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이런 산업을 개발시키는 과학 기술을 많이 연구를 근데 저는 이런 과학 기술을 자들과 함께 일하는 현장에 있고요. 이 과학 기술을 하려면 연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제 여러분 현미경 이런 건 알 거예요. 근데 뭐 진짜 이런 현미경이 뭐 집보다 더 크고 어떤 건물보다도 더 큰 장비들이 있어요. 연구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인제 노벨상도 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이런 과학 기술을 연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100 억이 될 수도 있고 1000 억이 될 수도 있고 막 1 조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런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제 개발하고 경영하고 이렇게 전체를 총괄해서 이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런 앞에 말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간에 필요한 유익한 일들을 그 과학 기술을 통해서 밝혀내고 실험하고 어떤 물건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노벨상도 이런 연구 장비를 통해서 꼭 나오는 거고요. 이 연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대전에 그리고 이 청주에 이렇게 두 군데서 왔다 갔다 일을 하는데 대전에는 과학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에 누리호 발사한 거 알죠? 그 누리호 발사한 연구소가 제가 있는 곳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문연구원, 생명연구원, 항공연구원, 원자력연구원, 핵융합연구원 제가 있는 것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을 전체 지원하는 그런 연구원 국가연구소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도 이런 연구소들의 연구원들이 과학자들이 아 이런 발사 로켓이라든지 열차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 2006 년에 다락방 이 복음을 만나면서 대학 생활 동안 많이 종교 생활과 아 정말 다른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성공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싶었고 많은 어려움 속에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고 싶었지만 절망 속에 있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저를 발견해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식,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참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237의 엘리트와 지식인 또 이런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부르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복음을 알게 됐는데 일본의 많은 우상들을 보고 사단의 역사를 보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알게 됐고요. 그래서 글씨가 너무 많은 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과 이명박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놓고 많은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나의 달란트 현장에 죽어가는 그런 과학자들과 많은 이런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능과 기술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전공은 기술 경영, 과학 기술 경영인데 이런 과학 현장을 통해서 시대의 현장과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미션을 실현시키려는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시대가 이런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게 됐고 이런 미션을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날 부르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이 현장은 시기 질투와 집착과 무능과 중독과 거짓으로 포장돼 있어요. 성공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과학 현장도 죽어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제자들을 찾고 세우고 또 이런 과학의 현장에 도전하는 불신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서 그런 현장의 지교회와 전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전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알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의 기능이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인제 좀 어려울 텐데 가속기라는 시설을 짓고 있는데 지금 청주에 이런 가속기를 짓는데 이거를 잠깐 영상을 통해 소개를 할게요. 이런 둘레가 101 킬로미터 되는 시설인데 빛 공장이거든요. 여기서 태양빛의 1조 배가 되는 빛을 만들어내는 시설인데 지금 이걸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 도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런 큰 시설을 짓는 건데 여기에 경영 기획을 전체 경영을 팀장하는 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인제 유럽에도 엄청난 시설들이 이미 있고요.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영상을 잠깐만 볼게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소방은 스마트폰으로 세상이 연결되고 자동차가 전기를 통해 스스로 움직이고 혹시 영상이 들리나요 근데? 보이나요? 네, 안 보여요? 들리긴 하는데 소리가 쪼끔 작게 들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너무 큰가? 어때요? 똑같나요? 네, 그냥 플레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렵네요, 이 영상까지는. 연결되고 자동차가 전기를 통해 스스로 움직이고 아주 작은 바러스의 모습을 관찰하여 백신을 만든다고.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지.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트럼프의 녹국뜨기에 조금 큽니다. 둘레가 엄청나거든요. 어디에 있냐고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과학기술 강국을 이루기 위해 하나도 만들고 있대요. 충북 청주시 오창이라는 곳에서요. 이것을 우리는 꿈의 현미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전자를 가속해서 적외선부터 X선까지 다양한 빛을 사용하는 현미경입니다. 그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요? 청주시 오창 테크노폴리스 상업단지에 들어설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은 부지 규모 54만 제곱미터, 총 사업비 1조 원,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왜 방사광 가습기는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할까요? 단백질 분자 구조 같은 빛의 세계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짧은 파장이 비친 방사광을 강하게 가공해주면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죠. 이때 방사광 빛은 태양의 밝기보다도 1조 배나 밝다고 합니다. 이런 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야만 가능한데, 그래서 전자가 빛의 속도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길은 복잡한 자기장이 있는 아주 긴 진공통로로 만들어져야 하고, 빛과 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장비들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는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이죠. 가장 작은 걸 보기 위해서 가장 큰 현미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모기를 나노 수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코로나 백신이나 신약 이렇게 약을 개발하는데도 이런 가속기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 반도체 알죠? 그 배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가속기를 지으면서 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이런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앞서 말한 산업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 결국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 세상의 237의 그 빛을 전달하는 렘넌트들이 돼야 될 텐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이 교통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복음이 전달됐는데 또 성경의 이런 인쇄술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지금은 이런 미디어, 핸드폰,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상 문화를 바꾸고 올바른 복음 가진 성전을 세워서 237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흑암 경제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세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성공하는 참된 성공의 증인,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하는 평신도 선교사, 이런 시대의 재앙을 막고 렘넌트 운동을 하는 도단성 운동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이 과학기술 현장, 아까 그런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영적인 서밋 운동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 앞으로 다가올 그 과학기술 현장과 그 미래 산업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를 찾고 세 가지 뜰 전도 운동을 하는 그 시대를 놓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과 그 기도의 시간과 말씀 묵상의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나만의 그 플랫폼과 파수망 안테나를 가지고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종족의 5천 종족의 이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을 여러분 가지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과학 현장은 밤새도록 연구를 하기도 하고 실험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많은 체력도 필요하고 오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독서와 기도와 운동과 호흡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저도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집사님께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과학기술 분야가 엄청 크다 보니까 집사님이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PPT 넘기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집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 소개를 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고 혹시 랩런트들 중에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한 부분.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아요. 네, 지금 일단 들기로는 우리 윤별 랩런트가 먼저 들어서 윤별 랩런트, 그다음에 문예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별이.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 걸 연구하세요? 네, 여기 잠깐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예. 저는 아까 말한 지금은 그 가속기, 아까 봤죠? 그 빛 공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전자를 가속시켜서 그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산업을 연구하는데, 이제 제가 과학자라기보다는 그런 과학자들을 그 전체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그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 과학 실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체를 경영을 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이끌고 가는 좀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도 알고 그 회사와 연구 장비 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경영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과학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정말 올바로 그 돈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 하는 그 시스템 그 연구도 하고 실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써서 많은 돈을 어떻게 들여서 그 시설을 짓고 또 그런 많은 미래 산업을 만들어낼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랩런트들 알아듣기 쉽게 조금 부연 설명하면 우리 집사님은 그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회사를 쉽게 말하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예준 랩런트 질문해 주세요. 그 빛을 가속시키는 그 시설이 언제쯤 완성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27년까지입니다, 지금. 27년에까지 공사 시설이 다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1조 원이라고 하면 예상이 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1조 원 정도면, 천억 알죠? 천억이 10개가 모이면 1조거든요. 1조 원이 더 넘게 돈이 들어가는, 정부의,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시설이고, 앞으로 한 4년 정도 안에 지어지고, 만약에 랩런트들이 과학자가 된다면, 여기 와서 다 실험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우리 김지한 랩런트 손 들고 있는데 지한이도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은 과학자는 언제부터 되셨어요? 저는 이제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자들과 일을 하게 된 거는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그 대학교를 나와서 박사라고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박사까지 받고 대전의 그 과학 도시에 가서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이런 경영하고 이런 시설도 짓고 새로운 미래 산업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을 만나서 일을 한 거는 10년 좀 가까이 돼가고 있는. 네. 우리 정수연 랩런트 수연이도 손 들었는데요. 질문해 주세요. 수연이 손 네. 그 빛의 속도로 움직여, 그 안에서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속도가 대충 어느 정도예요? 어? 굉장히 혹시 과학자가 될 사람인가요? 질문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거 좀 너무 길어요. 사실 이게 이 설명을 하려면 너무 멀리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다 설명 제가 따로 만나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빛의 속도니까 진짜 그 우리가 빛 광선의 속도 있잖아요. 그거만큼의 속도니까 눈에 보이는 속도가 아니죠. 우리 차가 지나가는 속도 이런 속도가 아니라 숫자로 사람이 볼 수 있는 속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도로 전자가 가속화되는 거고 어, 그게 빛으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아니에요. 인위적인 빛이에요. 근데 그 빛으로 만들어지는 밝기가 태양빛의 1조 배, 그러니까 100억 배의 또 100억 배니까 1조 배면 뭐 태양빛보다도 막 엄청나게 밝은 빛을 비춰서 물질의 막 엄청난 나노 구조, 인간이 볼 수 없는 구조를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걸로 약도 만들고 물질도 만들고 이런 제품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집사님이 계시는 곳이 대전 청주면 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카이스트는 대학교라서 제가 원래 이제 대전에 아까 말한 제가 있는 회사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카이스트 옆에 있고요. 여기엔 26개 국가연구소가 있고 카이스트 대학교가 있고 이런 것들 모여 있어요. 근데 이제 또 LG나 뭐 이런 삼성이나 이런 그 대기업들 연구소들도 있고요. 근데 카이스트 친구들을 많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함께 연구도 하는데 카이스트 있는 데가 있고 이제 제가 있는데 또 그 위에 이 시설을 짓기 위해서 청주라는 곳에 또 파견이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카이스트는 또 이제 연구소는 아니고 대학교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도시에 같이 있는 시설들이에요. 예. 네. 네, 우리 현선 랩런트 손 들었네요. 질문해 주세요. 혹시 월급 얼마나 받으세요? 월급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너무 똑똑해. 월급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받는지 말해줘야 되나? 어, 뭐 돈을 많이 이렇게
벌어서 경제를 통해 하나님을 게 얼마큼 드리고 있나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1년에 그 1억 알죠? 1억보다는 못 벌어요. 1억보다 못 벌고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벌고 있어요. 네. 민주원 랩런트도 손 들었는데요. 네, 주원이도 질문해 주세요. 아, 네, 그 태양의 1조배가 넘는 태양광의 1조배가 넘는 그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시간이 좀 안타깝네요. 이거는 좀 설명이 긴데, 어쨌든, 이 전자는 들어봤죠, 전자. 전자 알죠? 근데 전자가 실제 뭔지는 이제 말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전자는, 이제 원자도 알죠? 전자, 원자, 분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분자라는 거 알죠? 어떤 물질의 특성을 가진 아주 작은 입자 단위가 분자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원자예요. 근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전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이너스 성질을 지닌 어떤 입자예요, 입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가 전자예요. 그 전자가 빛의 속도로 그 1km 되는 안에 이제 그 빛으로 이제 그 돌게 되면서 빛이 나와요. 이제 엄청나게 돌면은 그 빛이 나오는데 빛을 그 실험 시설에 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리나 금속이나 어떤 물질을 진공 상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그 열로 가열을 하면 전자가 나와요. 그 전자를 그 가속기에 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장 속에서 전자가 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시간이 되면 따로 또 만나서 대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또 질문한 친구가 있어서 우리 에스더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별이 질문할게요. 사실 질문 두 개 있어요. 어, 어, 첫 번째 정말, 질문은 네. 막 그 특수한 뭐 과학자가 될 때 특수한 음. 다른 특별한 능력 같은 능력이래. 특별한 재주나 뭐 그런 게 딱 음. 과학자마다 달라요? 아, 일단은, 굉장히 또 질문의 수준이, 저 정말 놀랐습니다. 예. 과학자가 되려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학교에까지 가서 갑자기 난 그때 과학자가 될래 해서 과학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 같은 경우는 과학에 관심이 흥미가 어렸을 때부터 있게 되고 보통은 관찰하고 막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거는 어떤 걸로, 이 속의 물질은 뭘로 구성이 되지? 왜 이렇게, 생명이 창조되고 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지어진 이 자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이런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분석하고 정말 그것을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예요. 그래서 다른 활동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그것을 파고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리로 정말 그 사람들한테 유익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탐구하는 그런. 근데 과학자는 이제 생명과학, 뭐 물리, 화학자, 지구과학자 이렇게 좀 달라요, 다. 그래서 연구하는 대상이 다르니까 좀 성격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탤런트도 조금 달라요. 저 궁금한 게 음. 생겼어요. 네. 근데 제가 학교 과학 시간에서 그 날씨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런 거를 그냥 학교에 배운 거 그대로 그냥 그것만 해도 그냥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학교에서 주는 거 말고 또 다른 걸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걸 또 따로 해야 돼요? 네, 그 학교의 날씨는 이제 기상, 뭐 아까 말한 기후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과학 분야가 맞아요. 과학 분야가 맞는데 이 날씨에 대해서 이 정말 구름과 바람과 물이 어떤 원리로 움직여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알려면 과학자가 되는 게 맞고 난 이것보다도 이 기후 변화나 이런 날씨 변화를 통해서 인간이 막 이렇게 갑자기 뭐 막 그런 막 기후 변화 때문에 재앙이 오거나 막 요즘에 날씨 보면은 막 날씨 때문에 막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막 가끔 이렇게 홍수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이런 것들을 막는 사람이 되려면 과학보다는 또 이런 경제나 경영 또 이렇게 국가의 시설을 알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분야를 알기도 하지만 다른 분야도 더 공부를 해보고 이게 실제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날씨도 보지만 날씨 외에 다른 것도 공부하고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제 현장도 보고 또 다른 부분도 다른 분야도 같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지금 손을 많이 들었는데 네, 아니 더 이상 질문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네, 지금 손든 친구들은 질문을 아주 요약해서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지금 손든 친구들까지만 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번 질문했던 친구들은 더 하지 마시고 질문을 안 했던 우리 친구들부터 제가 질문을 일단 받을게요. 네, 미안합니다. 우리 태임이 뭐가 궁금했나요? 저는 어, 그 과학자로 되면 그 또 꼭 또 과학자들만이 또 꼭 갖춰야 되는 뭐 그런 뭐 재능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아까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 과학은 배우니까, 과학을 배우죠. 근데 이제 보통은 과학은, 이런 음악이나 글이나 국어나 영어 이런 분야보다는 과학, 수학이 기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 산수,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끝까지 좀 집중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고, 이런 것들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고, 이건 왜 그럴까 질문을 많이 하고, 이런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그래서 다른 시각에서 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과학자가 많이 되고요. 어, 이렇게 집중을 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 수 있는 집중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달란트나 기능이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과학자가 되려면 이제 일반 대학교보다는 아까 그 주목님이 말씀하신 뭐 카이스트나 이런 서울대나 또 이런 대학들도 있고 이제 과학에만 특화된 대학교도 있고 과학에만 특화된 고등학교도 있어요. 과학고등학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도 과학자가 많이 되고 그냥 일반 대학교에 무슨 생물과 물리과, 화학과 이렇게 대학교에도 그냥 이런 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맞는 분야를 탐색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그 과에 가서 연구를 하다 보면 과학자가 되고 과학자는 보통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끝나진 않고 대학원을 가요. 석사, 박사까지 해서 연구 활동을 많이 해요. 더 몇 년 더. 실험과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과학자가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경로를 가지죠. 공부를 좀 많이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연이도 질문을 하는데요. 네, 얘기해 주세요. 박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좋아했거나 잘했던 과목이 있으세요? 네, 네, 저는 국어랑 음악 이런 것들을 좀 잘하고 좋아하기도 했고요. 보통 과학자들을 보면 음악을 어렸을 때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공통적으로 보니까 이제 음악이나 예술이나 과학 이런 창의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그 과목이나 활동들을 많이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학업이나 과학이나 이런 나중에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막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어떤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생각도 해보고 막 문제에 대한 그 퀘스천, 질문을 던져서 다른 부분, 다른 관점에서 생각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꼭 해보면 지금 질문에 좀 대답이 될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창의적인 활동, 미술, 음악, 오히려 이런 체육, 운동 이런 활동들을 많이 활발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 분야를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지금 예림이가 손 들었는데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네. 음소거 돼 있어요, 예림. 자기장은 어떻게 말했어요? 아,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음. 마지막에 이런 어려운 질문. 그 전기 알죠? 전기. 우리 이렇게 불 켜서 지금 전기 들어오잖아요. 네. 전기는 이 물질 안에 전자가, 아까 말한 전자가 이동을 해요. 막 움직이잖아요, 전자가. 그 전자가 눈에 안 보이는 전자가 움직이면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 그 에너지의 형태가 전기로 빛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전자는 그 속에 전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물체가 띄고 있는, 어떤 전기의 그 정전기, 그러니까 이 발생하는 에너지가 나타나는 형태가 또 자기장이 될 수가 있어서 크기로 따지면 우리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지구 속에서 어, 골프공 크기가 비교가 안 되죠. 지구랑 골프공이랑 비교가 돼요? 안 네. 되죠. 지구가 지구 속에 있는 골프공 크기가 그 아까 말한 전자와 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의 크기는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래서 또 원자를 지구로 보면 지구랑 축구공이랑 비교하면 이제 원자랑 또 전자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나게 작은 입자인데 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이제 그 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자가 또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자기장이 생겨서 이런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어렵죠? 네. 네. 이거 한 번에 여러분 과학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네, 우리 초등 랩런트들이 과학 분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네요. 굉장히 네, 질문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직접적으로 진짜 과학 분야를 좀 기도하고 보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조영래 안소 집사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볼게요. 집사님도 네, 아마 준비를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님께 부탁드리는 부분 하나 있는데요. 우리 과학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믿음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지 좀 겉면에 그런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남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와 축복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 가지 여러분도 너무 메시지를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려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미디어와 많은 세상 것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인이 돼요. 각인된 것이 응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집중의 시간을 우리 이 초등국 이 교회에서 우리 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해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에 굉장히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친구와 세상의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알게 돼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생기게 돼요. 그걸로 각인되고 충분해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은 엄청나게 많은 재앙을 가져올 수 있고 많은 시대적인 문제와 3단체를 통해서 사단이 만들어낸 망대를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과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이 분야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 묵상과 기도와
호흡과 집중의 시간을 가져서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원리가 과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학을 만들어냈고 창조의 원리와 그 살리는 생명 운동이 과학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 망대를 꼭 세우는 시간을 가지시기 어,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포럼해 주신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